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배우는 파이썬. 오늘은 제 6강 펑션 만들기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저희가 남들이 만들어 놓은 펑션들을 이용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타입을 이용해가지고 데이터 타입을 확인하고 렌을 통해가지고 길이를 확인한다든가 dir을 통해가지고 어떤 펑션과 메소드가 있는지를 확인하는 등 이런 식으로 파이썬 자체적으로 있는 펑션들을 이용해 왔어요. 그런데 지난 시간에 보여드렸다시피 저희가 원하는 기능이라든가 펑션들이 항상 만들어져 있진 않아요.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직접 써가지고 이렇게 진행하는 경우가 있는데, 지금 보이는 예제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코드 리스트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냥 forloop을 써가지고 처리를 하면 돼요. 그리고 만약에 코드 리스트가 이렇게 3개 정도 되면 그냥 forloop 3번 써가지고 처리하면 되겠죠. 그런데 이런 코드 리스트가 정말 99개, 100개, 10,000개 이런 식으로 있다 치면은 이거를 하나하나 포룹을 만들어가지고 하기에는 좀 무리가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만약에 내가 어떤 작업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할 거라는 걸 알고 있으면은 그거를 펑션으로 만들어줄 수가 있고, 펑션으로 만드는 예제는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펑션을 정의하고 그 안에다가 내가 이런 작업들을 해줘 라고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일종의 내가 쓰고 싶어 하는 것들을 내보내주는 자판기를 만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펑션을 이용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변수를 넣고 똑같이 작업을 처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펑션의 구성을 보자면은 def라 해가지고 define 이거를 써주시고요. 역시나 소문자로 쓰셔야 됩니다. 스페이스 한 칸 넣어주시고 펑션 이름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는 본인이 원하는 거 아무렇게나 넣어주시면 되는데 파이썬 변수 이름 규칙 그대로 따라갑니다. 그래서 숫자로 시작할 수 없고 특수문자로 시작할 수 없습니다. 언더스코어는 가능해요. 그리고 이 펑션 안에 들어갈 변수들을 정해주는데, 이 변수 이름도 본인이 원하는 거를 임의로 정할 수가 있고 변수의 개수들도 본인이 원하는 만큼 넣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진행돼야 될 코드를 넣어주시면 돼요. 이게 프린트가 될 수도 있고 포룹이 될 수도 있고 나중에 배울 whileloop이라든가 본인이 원하는 내용을 넣어주시면 돼요. 나는 이 작업을 해주는 기계를 원한다. 그래서 본인이 필요로 하는 코드를 넣어주시면은 펑션 끝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펑션을 만들었고 펑션 안에다가 변수를 넣으면은 처리가 되는구나, 이해를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펑션 안에는 꼭 변수를 넣을 필요는 없어요. 펑션에 따라서 변수가 필요 없을 경우에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냥 my 펑션만 돌렸을 때 결과값이 나온다든가 하는 이런 걸 만드실 수도 있고요. 변수를 여러 개 만들어서 여기는 2개밖에 안 넣었지만은 x, y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펑션, 변수, 콤마, 변수 이렇게 해가지고 값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지금까지는 저희가 프린트를 썼는데 펑션에는 주로 리턴을 씁니다. 섞어서 쓰는 경우도 있는데 거의 다 리턴만 받으실 거예요. 그래서 이 차이를 말씀드리자면, 프린트는 생각을 해보시면은 그냥 사람이 볼 수 있게 결과값을 보여주는 건데 기계가 이 프린트된 내용을 보고 계산을 하고 이렇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차피 메모리 안에서 다 계산이 되는 건데. 그래서 프린트는 순전히 사람을 위한 툴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리턴 같은 경우에는 연산된 값을 내보내줘. 그래서 이 연산된 값을 가지고 이어서 계산을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자면은, 제가 처음에 펑션은 자판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다가 프린트와 리턴을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프린트 같은 경우에는 버튼을 누르면은 사이다 나옴이라고 그냥 알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다 자체가 나오진 않아요. 그냥 프로그램이 여기까지 진행했다라든가 이걸 누르면은 이 펑션은 이런 거를 해줍니다 라고 설명을 해준다든가 이런 기능만 있지 결과값을 내보내주진 않기 때문에 저희가 펑션을 끝냈을 때 그 값을 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대신에 리턴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온다고 알려주진 않아요. 그런데 사이다는 나와요. 그래서 제가 원하는 펑션이 사이다를 내보내는 펑션이라면은 리턴을 이용해 가지고 사이다를 받을 수가 있어요. 이 개념이 처음에는 이해가 좀 안 되실 수도 있는데 작업을 하시다 보면은 이런 거구나 하고 깨달으시는 순간이 올 겁니다. 여튼 프린트는 말 그대로 연산값을 내보내주는 게 아니고 리턴이 연산값을 내보내주는 거다라고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람의 편의를 위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프린트하고 리턴을 같이 쓰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렇게 하면은 로그에 5라는 값이 뜨기 때문에 기계가 아니라 그냥 사람이 봤을 때 결과값을 볼 수가 있고,
컴퓨터는 아웃된 5의 값을 받기 때문에 컴퓨터도 이 펑션에서 나온 결과값을 가지고 이어서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펑션에 관련돼 가지고 그냥 썰을 하나 풀어보자면은, 프로그램을 쓰다 보면은 버그가 막 발생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버그가 왜 발생하는지에 대해서 펑션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국자라는 펑션을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국자 펑션 안에 다른 펑션들, 그래서 소재라는 펑션을 쓰고 그 다음에 국한 그릇을 돌려줘요. 그래서 이 국자가 그냥 기똥차게 이렇게 국을 잘 퍼요. 그래서 식당에서 잘만 쓰고 있고 잘 돌아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야구하는 사람들이, 야 이거 보아하니까 뭐 야구방망이랑 소재도 비슷하고 길이도 비슷하고 대충 이거 가지고 스윙 몇 번 하면 홈런 때릴 것 같아, 이건 야구방망이계 혁명이야, 이러면서 막 제 국자 펑션을 갖다가 야구를 치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국자가 망가지겠죠. 이런 식으로 보통 프로그래머가 생각한 작업이 있어요. 대충 이런 걸 위해서 쓰겠지. 근데 이용자는 언제나 저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개발자가 보통 뭐 10명, 100명이라 치면은 이용자는 뭐 10,000명, 100만 명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쓰는 작업을 모두 다 테스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내가 예상한 것보다 사람들이 이용하는 경우의 수가 다를 경우에 버그가 발생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예제로, 여러분이 이렇게 국자를 쇠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래서 소재라는 펑션을 이렇게 빌려서 쓰고 있는데, 갑자기 이 소재 펑션을 만드는 팀에서, 저희는 오늘부터 친환경 국자만 만듭니다, 그래서 철 생산도 안 할 거고 공장들은 알아서 살 길 찾아가세요. 대부분의 펑션이 이런 식이에요. 뭐 이렇게 누가 내 거를 쓴다고 그걸 염두에 두고서 개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소재 펑션이 날아갔다 치면은 국자를 제가 원하는 식으로 만들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은 결국 이 디펜던시 문제 때문에 국자 펑션이 날아갑니다. 그럼 버그가 발생하겠죠. 그래서 다른 예로 생각해보면은, 마이크로소프트 뭐 윈도우스 업데이트 했는데 뭐가 안됩니다, 뭐가 고장났어요. 대부분 이런 경우에요. 하나가 설정이 바뀌거나 어떤 게 연관되어 있는데 그게 바뀌니까 그 값을 처리해주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에 버그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패치도 하고 이런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뭐 발로 프로그래밍 하는 경우들도 있겠죠. 그래서 뭐 대충 만든다든가 뭐 리턴도 대충 쓰고 뭐 코드 자체가 오류가 있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냥 사람 자체가 만들다 보니까 귀찮듯 뭐 별로 이렇게 유명세를 탈 일이 없다고 생각돼서 대충 만든 경우도 있고, 그래서 그냥 사람이 만든 것 자체가 별로의 경우가 있어요. 뭐 발로 만든 코드, 그러면 버그가 발생하겠죠. 뭐 이 외에도 경우의 수는 있지만은 그냥 쉽게 그냥 재미삼아서 설명해 드리자면은, 프로그램을 쓰다가 버그가 발생했다, 그리고 이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통 버전 패치하다 보면은 버그가 좀 많이 발생하실 텐데, 나중에 그거에 대해서 패치가 또 나오니까 이렇게 좀 시간을 들이다 보면은 프로그래머들이 이걸 발견해서 고쳐줄 겁니다. 그래서 프로그래머들 발코드 하는 사람들도 있지만은 대부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거 이해하고 이렇다는 걸 이해해 주시고 사용하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 딱히 펑션을 만들 생각이 없었는데, 그래도 뭐 그냥 단순한 거 하나 만들어 보자면, define mypunc 그 다음에 뭐 변수 이름 num이라 치은 다음에 return num 플러스 2 라는 펑션을 만들었다 치면은, 이제 mypunc에다가 숫자를 넣으시면은 이런 식으로 결과값 7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return과 프린트의 차이를 보여드리자면은, 똑같은 펑션을 mypunc2라고 하고 print num 플러스 2 이렇게 해서 펑션 두 개를 만들었다 치면은, 결과값 타입 mypunc 5의 결과값은 int 숫자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숫자를 받은 값을 가지고 연산을 계속 처리할 수가 있는데, 타입 mypunc2 해서 5를 넣으면은 none 타입이라고 나옵니다. 로그에는 7이 나오지만은 이 돌려받은 값 자체는 빈 값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none 타입이기 때문에 뭔가 들어있는 게 없기 때문에 이 결과물을 가지고 이어서 연산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예제를 보여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마이펑크 5 더하기 5를 하면은 12 이렇게 연산이 가능한데, 마이펑크 2 5에다가 5를 더하면은 오류가 납니다. 왜냐하면 넌 타입에다가는 숫자를 더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서 이 리턴하고 프린트의 차이를 알아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데피니션 예제 보여드리자면은, 여기 샘플에 가셔가지고 여기 deploy automatic notification, 그래서 노트북 열어보시면은, 그래서 이거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은 여기 뭐 7번 보시면은 define add secret이라는 펑션을 만들었고, 여기 안에 변수들 이렇게 넣어놨고, 콜론 다음에 해서 이 작업들을 해주시고 이거를 리턴 해주세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보시면은 여기 변수 뭐 이퀄 해가지고 기본값을 넣는다거나 변수 이름을 넣는다거나 해가지고 키워드 아규먼트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거는 나중에 저희가 펑션에 대해서 좀 더 깊숙하게 다룰 일 있으면은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기본적으로 하는 아크파이라든가 ArcGIS API 하실 때는 이런 거를 모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도 다음 기회에 이렇게 나오면은 설명해 드릴게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 send email이라는 펑션을 이 사람이 만들어 가지고 이런 변수를 넣고 이런 작업을 해주시고 마지막에 이거를 리턴 해주세요. 해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 할 내용이 이 모듈인데, 이 모듈까지 하고 나면은 이제 기본 파이썬이 끝납니다. 그리고 이어가지고 이런 거 예제 몇 개 풀어가면서 강의 몇 개 더 하고, 그 다음에 모바일 앱 쪽으로 강의 몇 개 하고 이제 내년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여튼 이제 한 강 정도 더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이렇게 열심히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고맙고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